다지아하오, 안녕하세요. 최신 계정 HSK 3급 한 권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조사 중에서도 구조조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단어의 뜻이 존재를 하지는 않지만 어법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든지 어기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조사가 어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글자가 보인다, 이 단어가 보인다 하면 같이 묶여서 쓸 수 있는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일 수 있는 품사랑 묶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장을 배열해 주셔야 돼요. 또는 이제 이 단어들이랑 묶여서 나온 단어를 보면 아 이게 품사가 어떻겠구나 라고 추측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구조조사가 있는데 전부 다 발음은 똑같아요. 더라고 해주시면 되고 글자만 다르고 지금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눈으로 많이 익혀 두셔야 돼요. 어떤 더가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럼 첫 번째 더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이 첫 번째 더 같은 경우는 명사와 대사랑 묶이는 거예요. 명사와 대사, 명사 또는 대사랑 묶여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저희 명사 꾸며주는 수식을 뭐라고 했었죠? 관형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구조조사 더의 역할은 관형어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명사나 대사가 오는 자리가 다른 자리도 물론 갈 수는 있지만 보통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앞에다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명사 앞에다. 근데 그냥 꾸미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단어를 명사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더를 사용해서 내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 글자 보고 아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꾸며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엔바오라는 게 나왔어요. 지엔바오 하면 지갑이죠. 지갑은 지갑인데 꾸며주고 싶어서 앞에다 지금 더를 사용해서 다른 지갑도 아니고 와다 지엔바오라고 했어요. 그럼 나의 지갑이 되는 거죠. 나의 지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우리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와다 지엔바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하도 이제 명사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쪽도 명사만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는 꾸며주는 지금 관형어 자리는 명사뿐만이 아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동사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이랑 묶는 게 아니고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변하지 않지만 앞이 지금 형용사나 동사도 올 수 있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볼까요? 手机 하면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을 꾸며주고 싶어요. 그러면 买的手机 해서 산 핸드폰 이렇게 되면 구매한 핸드폰 이렇게 꾸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는 품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 뒤쪽으로는 명사가 온다 해서 더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올 수 있고 형용사 올 수 있고 동사도 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구라는 건 저희가 단어랑 단어가 만나서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동사구, 개사구, 절 해서 굉장히 긴 그런 것들도 앞에 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볼까요? 시과 하면 수박이죠. 수박은 수박인데 꾸며주고 싶어서 지금 덜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박? 昨天买的 어제 산 수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밈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뒤에 누가 온다?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 이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미에 맞게 배열을 해서 묶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 더 같은 경우는 누굴 꾸며주냐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 형용사 좋아하는 자리는 수러 자리였죠.
수어를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을 저희가 부사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조사 더 같은 경우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꾸며주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샤오 하면 웃다라는 동사가 나왔고 어떻게 웃는지 지금 앞에서 꾸며주는데 내가 지금 너를 꾸며줄게 하고 연결고리가 출현을 한 거죠. 이 웃는 걸 꾸며주려고 더를 쓴 다음에 앞에다가는 형용사를 지금 사용해서 꾸며주고 있어요. 高兴的笑 하면 기쁘게 웃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음절 형용사가 온다라고 해서 굳이 지금 이음절이라고 써져 있죠. 이름절 형용사일 때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음절 형용사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꾸며줄 때 덜을 붙인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아래로 바로 내려와서 예문으로 바로 갈게요. 很快的跑, 很快 하면 아주 빠르다라는 거고 跑는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뛰다를 꾸며주고 싶은데 빠르게 뛴다, 빨리 뛴다 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름절 형용사는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근데 정도부사랑 묶이면서 很快 이음절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를 사용해서 很快的跑 하면 빨리 달린다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더와 이 더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수어를 좋아하는 이 동사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는 걸 부사어라고 해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마지막 구조조사 더예요. 마지막 구조조사 더는 마찬가지로 형용사 동사와 관련이 있는데 이번엔 그 위치가 달라요. 아까 전에는 더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줬다면 이번에는 더가 뒤에 붙으면서 뒤에서 꾸며줘요. 그럼 수어 뒤에서 꾸며주는 걸 저희가 보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더는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뭐 아무 보어나 오는 건 아니고 정도 보어가 출현을 해서 정도 보어라는 건 정도를 나타내는 보어예요. 보어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정도 보어니까 여기에 이렇게 꾸밈을 받아서 이렇게 冷的很 冷 하면 춥다라는 건데 뭔가 지금 부족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다가 덜을 붙여서 很 붙여주시면 그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冷的很 하면 매우 춥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정도가 세지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슈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뒤에 덜을 붙여서 뒤쪽에다 정도부어 이렇게 정도부사가 들어간 정도부어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说得很好 하면 말을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잘한다 라고 보충 설명이 들어간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형용사나 동사 뒤에 덜을 붙이고 뒤쪽에다가 보어, 정도 보어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가능 보어도 붙일 수가 있어요. 더는 정도 보어뿐만이 아니고 가능 보어라는 것도 붙일 수가 있는데 가능 보어는 말 그대로 가능한지 아닌지 나타내주는 그런 보어고 가능 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어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덜을 붙인 다음에 이쪽에 오는 지금 단어들이 결과보어나 방향보어에 속해요. 뭐 결과보어는 저희가 吃完, 다 먹었다 했을 때 그 완에 해당하고 방향보어는 뭐 上, 下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보어를 방향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으면 가능보어가 돼요. 덜을 중심에 놓고 听得懂 하면 듣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听得懂. 그래서 이 더가 없으면 다른 보어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 아니고 있으면 가능 보어고 없으면 결과 보어고 이런 식으로 보어의 성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더가 있는 보어는 이렇게 따로 정도 보어랑 가능 보어가 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구조조사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나왔던 첫 번째 더는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더는 무슨 역할을 했었죠? 수러를 꾸며주는데,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앞에서 꾸며줘서 부사어고 마지막 더는 뒤에서 꾸며줘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많이 봐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문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